약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아니 뒤로 젖힐 순 있어? 다리가 이젠 물 밖으로 나와 있잖아. 약간만 움직여봐. 근데 이젠 어깨가 물 밖으로 나왔어. 아니야, 목이 그렇게 변하진 않네. 거인이 된 것 같아요. 이 욕조는 왜 이렇게 작죠? 직장에서 긴 하루가 끝난 후 긴장을 풀고 싶을 때 짜증나게 할 뿐 아니라 여러분뿐만이 아니에요. 모두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욕조는 5,000년 전 사람들이 초기 배관 시스템을 발견해 더더욱 발전시키면서 아마 고대 인도에서 나타났어요. 맨 처음에는 구리 또는 나무로 만들었는데 현대 같은 욕조와는 엄청 거리가 멀었지만 여전히 작동은 잘 되었죠. 대부분 오래된 유럽의 욕조들은 주석, 구리, 철로 만들어졌고 보통 고전적인 갈고리 모양 다리 스타일의 디자인이었죠. 얼마 후 누군가가 금속 대신 도자기를 사용하면 청소하고 만드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큰 욕조를 들이는 건 비용이 많이 들어서 대부분의 가정에서 쓰는 표준 크기는 가로 0.9m, 세로 1.5m였어요. 이 크기는 단순히 더 싸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전과도 관련이 있었는데요. 욕조에 있으면서 편안하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때 사람들은 눈을 감고 잠들거나 욕조로 미끄러질 수 있어요. 욕조가 보통 사람들보단 약간 짧기 때문에 얼굴이 물속으로 완전히 빠질 위험은 없어요. 발이 반대쪽 끝에다 여러분을 멈추게 할 거예요. 삶이 점점 더 빨라짐에 따라 몇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엄청난 목욕이라는 개념이 사라졌죠. 풀타임으로 일할 땐 쉴 시간이 없다고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더 나은, 더 편안하고 생산적인 직원이 될 수 있겠지만요. 다음 업무 회의에서 제 상사에게 이 얘기를 꼭 해야겠어요.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다른 이유는 그냥 커다란 욕조를 설치하는 게 정말 어려워서 그래요. 보통 위층 어딘가에 있는 화장실 문을 통과해야 하죠. 일반적인 도시 아파트에 보통의 욕조를 들여놓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게다가 크고 화려한 욕조라면 누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표준 욕조 크기는 문화에 따라 또 달라요. 유럽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보다 약간 더 큰 욕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더 작지만 더 깊은 욕조를 마치 옛날에 쓰던 나무통 같은 걸 쓰죠. 수수께끼는 풀렸지만 여전히 더 많은 답이 필요해요. 어디 보자. 청바지에 온데 있는 저 금속 리벳은 뭘까요? 무슨 패션 트렌드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청바지가 종종 떨어져 나가곤 했던 곳에 전략적으로 배치된 거예요. 청바지는 오늘날 우리 모두가 입는 옷이지만 원래는 대부분 농부, 목장주인 그리고 광부들이 입는 것이어서 제조업자들은 청바지의 내구성을 높일 방법을 생각해내야 했어요. 좋아요? 2, 3, 4. 좋아요? 주머니 4개라. 그거 말 되네요. 하지만 저 5번째 작은 건 사람들은 보통 립밤이나 작은 동전 1개를 그 안에 보관하지만 원래는 주머니 시계를 넣기에 고안된 거였어요. 그리고 가끔 새 옷을 살 때 딸려오는 그 작은 사각형 천은 뭐죠? 이건 실제로 유용하게 쓰이는 여분의 단추와는 달라요. 이 작은 천은 세탁용품을 시험해 볼 수 있게 추가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떤 세제나 다른 것들이 새 옷을 망칠지를 알 수 있죠. 똑똑하네요. 비니, 패션 아이템이죠. 그 위에 풍성한 폼폼을 다는 것은 패션으로밖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기능이 있어요. 바이킹들은 진짜 추운 겨울 동안 귀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 비니를 쓰곤 했어요. 폼폼은 비니 모양을 유지하고 부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위에 달렸죠. 집에 있는 모든 펜 손잡이에 나 있는 그 구멍 말이에요. 부엌에 걸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구멍은 젖은 숟가락을 잡아주는 곳이에요. 드디어 딱 걸기 좋은 곳이네요. 줄곧 여기 있었어요. 저한테 별로 쓸모는 없네요. 일주일에 7번 샌드위치를 먹어서 하지만 유용한 정보였어요. 모든 음료수 캔에는 음료수를 쉽게 열 수 있게 해주는 탭이 있어요. 모두들 알고 있죠? 그리고 그 탭에 있는 큰 구멍은 손가락을 탭 안에 넣어 열기 쉽게 만들어주려고 있죠. 다들 그것도 알고 있나요? 잠깐 뭐요? 빨대를 제자리에 고정해주는 구멍이네요. 천재적인데요. 음료 병뚜껑 안에 보이는 플라스틱 라이너는 여러분이 단지 상금을 탔는지 알아보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작은 라이너는 소다계의 영웅이에요. 김 빠진 시럽 대신 상쾌하고 탄산이 가득한 음료를 마실 수 있게 도와주죠. 탄산을 병 안에 유지시켜주거든요. 건데
네, 저 테이크아웃 상자에서 밥이나 면을 꺼내 먹는 건 번거롭죠? 하지만 이걸 펼치면 접시가 돼서 먹을 수 있어요. 나쁘지 않죠? 운동화 옆에 구멍 보이시죠? 그건 환기와 신발끈을 위한 거예요. 구멍을 통해 신발끈을 묶으면 운동화가 여러분의 뒤꿈치에 맛 비벼지지 않게 돼요. 신발이 더 잘 들어맞고 물집도 생기지 않죠. 또 저 공책 여백은 뭘 위한 것인지 궁금했을 거예요. 교수님에게 빨간 펜 자국을 남기라고 디자인된 건 아니에요. 전 그랬거든요. 공책을 디자인한 사람들은 작업을 보고하기 위해 여백을 넣어놨어요. 옛날엔 많은 사람들 집에서 쥐가 흔히 살았는데 쥐가 가장 좋아했던 간식이 뭔지 아세요? 네, 바로 이 종이였죠. 그땐 쥐가 내 숙제를 먹었어요 라는 건 잘 안 통했을 거예요. 제조업자들이 여러분의 숙제가 안전하도록 더 많은 속지를 넣었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마침내 오랫동안 기다리던 휴가지로 향합니다. 저기 창문에 난 작은 구멍은 어디서 난 거죠? 흰 개미인가? 이 구멍은 원래 계속 거기 있었어요. 바로 소량의 공기가 흐르도록 해주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올라가면서 비행기의 내부 압력이 낮아져요. 또 떠드는 승객들의 따스한 숨결로부터 유리창에 김이 끼지 않도록 해주죠. 바로 저 가운데 좌석에 앉은 남자처럼요. 어떤 동전 옆에는 홈이 있어요. 옛날에는 동전은 다양한 종류의 금속으로 이루어져서 그 가치는 무게와 관련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은 28g은 1은달러가 될 수 있어요. 그러자 어떤 교활한 천재가 동전 가장자리를 깎아내기 시작했어요. 여러 동전을 그렇게 하고 나서 깎아낸 조각들을 녹여 내 동전으로 만들었죠. 그걸 피하기 위해 동전 주조자는 똑똑한 도난 방지 홈 패턴을 생각해낸 거예요. 막대 사탕의 막대 꼭대기엔 보통 작은 구멍이 있는데 아니요, 그건 호루라기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재밌긴 하죠. 인정해요. 구멍이 있는 이유는 사탕이 막대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조업자들은 사탕을 녹여 여전히 뜨거울 때 틀에 붓는데요. 사탕이 그 작은 구멍으로 스며들어 일종의 사탕 갈고리를 만들어내요. 칫솔의 푸른색 솔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면 칫솔을 교체해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이제 알겠죠? 간혹 치약은 알록달록한 줄무늬가 있는 채로 나오는데 각각의 색은 미백, 입냄새 제거, 잇몸 강화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나타내요. 그렇다고 여러분의 하얀색 치약이 그런 기능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 같은 기능이 있어요. 이건 단지 큰 치약 회사 중 하나가 생각해낸 속임수일 뿐이에요. 이 새 신발 냄새.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죠? 물론 100% 행복하게 만들진 않지만요. 이건 상자에 들어있는 작은 실리카겔 봉지에서 나오는 신선함이에요. 실리카겔은 주변의 수분을 빨아들여요. 그렇게 해서 신발은 좋게, 안전하고 건조함을 유지하죠. 다들 핸드폰이 젖으면 생쌀에 넣으라고 권하는 거 알죠? 이 봉지들도 그런 역할을 하는데 오히려 더 좋아요. 버리지 마세요. 나중에 필요할지도 몰라요. 허당시. 반지 또한 흥미로운 뒷이야기가 있는데 사람들은 늘 패션 목적으로만 반지를 끼지 않았어요. 과거 귀족들에겐 반지는 도장이었거든요. 반면 궁수에겐 활줄 부상으로부터 엄지손가락을 보호해주는 것으로 쓰였죠. 꽤 유용했던 것 같아요.